이 19페이지 대리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세 번째 동네, 총칙 세 번째 동네 대리 세 문제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대리는 양이 많아요. 법 조문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총칙에서 살짝 힘들게 하는 파트가 대리 파트예요. 대리는 뭘 봐야 되냐면 대리의 세 가지 면, 대리의 삼면 관계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복대리를 봐야 되고, 세 번째가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 없이 팔아버립니다.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없이 없을 무. 이 세 개를 보는데 무권 대리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좁은 의미 협의에 무권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표현 대리. 그래서 대리는 이 네 개를 봐요. 대리의 세 가지 면, 복대리, 협의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어디가 가장 중요하느냐? 여기 대리의 삼면 관계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반드시 두 문제 나와요. 그 다음 표현 대리. 맨 마지막으로 복대리. 대리의 삼면 관계. 자, 대리가 뭐냐? 갑, 소유, 아파트. 갑이 서울 살아요. 아파트는 부산에 있어요.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갑이 팔아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힘듭니다. 자기 친한 친구 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내 아파트를 원래 계약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에게 대신 시켜줍니다. 법률행위를 네가 좀 내 대신해줘. 이게 대리예요. 내 대신 팔아줘. 대리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수여줍니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로 대리권 수여행위라고 해요. 내 아파트를 네가 내 대신 팔아줘 라는 권한을 주는 행위, 줄여서 대리권 수여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해요.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줄수예요. 대리 권한을 줍니다. 대리권, 여기서 대리권이라는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을을 대리권이 있는 자 해서 대리인 그래요. 대리권을 줬죠. 이 권은 권자가 붙었지만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권은 권자가 붙었지만 유일하게 권리가 아닌 대리권한. 자, 시험에 안 나와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권한이다 이런 용어 나오니까 대리권한. 대리인인 을은 갑 아파트를 이제 팔겠죠. 대리인이 부산에서 매매계약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죠. 그래서 대리인이 한 이 매매계약을 대리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예요. 계약, 법률행위. 대리, 대신 계약했네요. 대리행위. 매매계약 상대방, 대리인이 계약서 쓴 이 비용을 대리행위의 상대방 그래요. 그래서 대리인은 세 사람이 나와요. 본인 갑, 대리인 을, 대리행위 상대방 병, 갑, 을, 병. 첫 번째 측면 대리권 측면, 두 번째 측면 대리행위 측면, 세 번째 측면 대리인이 계약했지만 이 계약,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돼요. 그래서 세 번째 측면 법률 효과 귀속 모두 다 본인에게 이 매매계약 효력이 그대로 미쳐요. 대리인한테는 전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계약서 쓰지만 이 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본인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갑하고 현장에 없는 서울에 있는 본인 갑이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병이 이 아파트 매수인이 돼요. 대리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둘이가 계약,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돼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의 효과는 다 화살표.
본인에게 다 귀속이에요. 본인에게. 그래서 갑은 대리인이 계약서 쓰면 이제는 얘가 제 아파트 소유권 얘한테 있잖아요. 소유권 넘겨줄 채무를 부담합니다. 얘는 채무 그런 거 부담하지 않아요. 계약만 할 뿐이에요.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돼요. 자, 이게 대리의 세 가지면 삼면 관계예요.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 귀속. 첫 번째 측면, 먼저 대리권부터 줘야겠죠. 대리권. 대리인이 계약합니다. 대리행위. 세 번째,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귀속. 이게 삼면 관계. 아주 잘 나오고요. 대리행위보다 얘가 훨씬 잘 나와요. 첫 번째 측면이 훨씬 잘 나와요. 얘들은 덜 나와요. 얘를 잡아야 돼. 대리권. 오늘은 대리는 간단히 큰 흐름만 볼 거예요. 이제 1월달 우리 기본 본순환 가면 그때 이제 기본 소통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첫 번째 대리권, 대리권한인데 먼저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발생. 그 다음에 대리권한 범위는 어디까지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느냐? 어느 범위? 대리권의 범위. 그 다음에 대리권에 일정한 제한이 들어가요. 대리권의 제한. 한 두 개 있는데 이건 1월에 볼 거예요. 오늘은 제한하고 이것만 볼 거예요. 대리권의 발생.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 제한이 가장 중요해요. 교재에는 제한만 있어요. 이거하고. 인문에는 여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을에게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권리는 아니지만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걸 갖다 써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임의대리. 법률행위 이거예요.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이거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수권행위. 갑이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 줬죠. 내 의사로 대리권을 준 거예요. 따라서 임의대리인. 그래서 얘는 임의대리인이라고 해요. 수권. 본인의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했죠. 임의대리인. 반대. 법률행위 반대말은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법률행위, 법률규정 배울 거예요. 법률규정, 법정. 임의대리 반대, 법정, 대리인. 그래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가 발생한다. 법정대리. 앞으로 법정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거의 다 법률 규정의 준말이에요. 법률 규정, 법 가져오고 정 가져와서 법정이 나와요.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임의대리. 아니야? 법이 대리권을 줬네요. 법정 대리. 시험에 안 나와요. 용어만 알면 돼. 제한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개가 나와요. 여기 중요해요. 오늘은 이것만 볼 거예요. 대리권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용어만 이해하면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갑이 지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을에게 수권했죠. 수권행위. 얘는 대리인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 아파트를 부산에서 잘 팔아줘야 되는데 대리는 우리 통상 갑이 그러겠죠. 야, 을 부산에 있는 내 아파트 좀 잘 팔아줘. 요즘 한 5억 하더라. 5억은 받아. 그렇게 전화했겠죠. 5억은 받아. 그러면 을은 이 아파트를 대리로 팔 때 꼭 5억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리인은 지 정권을 가지고 대리행위 합니다. 둘 사이 내부적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팔 때 5억이 아닌 병에게 1억에 팔아버려요. 그러면 갑은 깜짝 놀라겠죠. 야 임마, 너 왜 1억에 팔았어? 1억에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 대리인이 체결한 법률행위 계약 다 본인의 귀속이에요. 따라서 얘는 대리인이 5억짜리를 1억에 팔아버려도 구속돼요. 즉 대리인은 전권을 가져요. 이해 못하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하지? 마음대로 해요. 법적으로. 내부적으로 손해배상 그런 건 둘이 사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다 귀속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대리인은 계약할 때 지가 전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억에 병에게 파는 게 아니라 지가 사버려요. 대리인이 지가 사버려. 지가 매수인이 돼버려. 5억짜리 1억에 사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놈 병한테 팔 때는 값은 1억에 넘겨야 돼요. 하지만 내가 믿고 맡긴 이 이놈이 후려쳐서 5억짜리 1억에 샀어. 그러면 이건 도저히 용납 못해. 갑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법이 이건 안 됩니다 해요. 즉 대리인이 직접 매수인이 되는 이런 계약 안 됩니다 라고 법이 막아요. 이게 대리인을이죠. 대리인 지가 계약해버려. 매수인이 돼서.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오른쪽 상대방 병 자리에 대리인이 들어서 자기가 계약했죠. 자기가. 계약자는 갑하고 이쪽이잖아요. 지가 계약했네.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이와 같은 자기 계약은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그래요.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죠. 5억짜리를 1억에 쥐가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대리는 다 이렇게 해요. 이거 허용해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계약은 금지됩니다. 이게 법 규정이에요. 대리, 네가 직접 사면 안 돼요. 직접 팔면 안 돼요. 자기계약 안 됩니다. 이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쌍방대리는 뭐냐? 갑이 을에게 수권해요.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팔아달라는 매도, 넘길 도, 매도해달라는 수권을 해요. 을은 대리. 그런데 병이 또 을에게 수권을 합니다. 좋은 아파트 하나 사줘. 을아. 그러면 을은 병의 대리인 자격이 있고 갑으로부터도 대리인 자격이 있죠.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인. 좋은 아파트 하나 사줘. 갑병 서로 몰라요. 갑병 서로 몰라. 근데 을은 둘 다 알죠. 그래서 갑으로부터도 대리권을 받았고 병으로부터도 대리권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이놈이 한 놈이 이 두 사람을 대리해서 얘 둘을 연결시켜버려요. 계약서를 써버려요. 매매계약. 한 놈이 대리했죠. 부산 부동산에 만나서 얘가 갑 대리인, 병 대리인 해가지고 둘 사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만약 갑 대리인, 병 대리인으로서 한 사람 을이 이 두 사람을 연결을 시켜버리면 5억짜리를 계약은 5억에 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5억짜리를 이놈이 1억에 계약서 써버려요. 얘가 정권을 가지니까.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5억짜리를 1억밖에 못 받죠? 얘한테 손해가 발생. 두 번째, 이번에는 1억이 아닌 5억짜리를 10억의 계약서를 이놈이 써요.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병은 5억짜리를 2배나 주고 사죠? 한 사람이 장난칠 수 있잖아요. 지가 하니까. 이때는 얘가 손해가. 즉 당사자 쌍방을 한 놈이 대리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손해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병이 막 술 먹여. 여러 개. 접대. 너 쟤한테도 대리권 받았다며? 야! 1억으로 해. 그러면 얘는 5억짜리 1억에 사는 거 아니에요? 얘는 손해보고. 즉 한 사람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쌍방을 대리하죠. 한 사람을 전제해요. 쌍방 대리라는 것은 한 사람의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한 놈이 대리. 당연히 이것도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우리 법이에요. 민법 대리조문에서 대리인 네가 계약하지 마세요. 자기계약 금지. 자기계약 금지. 자기계약 안 돼요.
이유 당연히 대리인이 후려쳐버리니까 5억짜리 1억에 지가 사버리니까 안 돼요. 당사자 쌍방 한 놈이 대리하면 안 됩니다. 금지. 이게 자기계약 쌍방들이 하지 마세요. 즉 대리는 대리권이 있지만 대리권에 제한이 들어가요. 자기계약 하지 마세요. 당사자 쌍방을 한 사람이 대리하지 마세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이유 본인에게 해가 되니까. 해야 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요. 쥐가 10억 주고 사면 괜찮죠. 하지만 후려칠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미리 막아버린 거예요. 사람 심리는 절대 10억 주고는 안 사요. 1억 주고 사지. 그래서 애초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두 번째, 여러 명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요. 갑이 자기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A한테 수권해요. 대리권 좋죠. 그런데 급해 빨리 팔아야 돼. 한 놈 더 선임해요. B한테 또 팔아달라고 부탁해요. 한 사람이 판 거보다 두 사람이 나서는 게 더 빨리 팔릴 확률이 있으니까 한 놈 더 써요. C한테 또 대리권을 줘요. 수권.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한테는 세 명, 여러 명, 수인의 세 명의 대리인이 있죠. 이게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나한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고요. 내가 세 놈한테 맡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 본인 대리인인 이 세 사람의 관계예요. 얘들은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모르겠죠. 얘들은 얘만 알지 각자. 얘들은 어떻게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경우 수는 두 가지예요. 각자 따로따로 팝니다. 먼저 팔면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더 이상 팔 필요 없겠죠. 첫 번째 경우 수 각자가 따로따로 계약한다. 두 번째 경우 수 한 사람 본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같이 팔아. 같이 협의해서 팔아. 물건이 하나니까. 경우 수는 이 두 가지예요. 둘 중 하나를 우리 법이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각자 따로따로 팔러 다닙니다. 1번. 아니요. 아파트는 하나니까 본인도 한 명이고 너희들 같이 움직여. 같이 팔아. 2번. 찍어요. 맞아요. 각자 따로 놉니다. 얘 팔러 다니고요. 얘 팔러 다니고요. 얘 팔러 다녀요. 이걸 각자 따로따로 대리행위할 수 있다. 각자 대리라고 해요. 아주 중요해요. 본인한테 여러 명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 어떻게 대리행위하느냐.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가 따로따로 놉니다. 이게 각자 대리예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서로서로 전할 필요 없어. A가 따로따로 열심히 팔러 다니고 B도 열심히 팔러 다니고 C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계약서 쓰면 본인한테 연락하겠죠. 그러면 얘가 연락하겠죠. 야야야 딴 놈이 계약했어.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하겠죠. 각자 대리고 문제는 이제 예외가 생겨요. 각자 따로따로 놓을 수 있는데 예외. 얘가 IQ가 50이야. 나중에 보니까 5억짜리인데 그 50인 걸 나중에 보냈어. 얘도 50이야. 얘도 50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5억짜리를 IQ 50짜리가 1억밖에 못 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서 A, B, C한테 전화합니다. 갑이 야 너희들 그동안 각자 따로 다녔지? 안 돼. 뭉쳐. IQ 합쳐. 따로 놀지 말고 머리 합쳐. 50 합치면 150 되겠지? 라고 믿고 따로따로 돌아다니지 말고 협의해서 팔아. 공동으로 같이 대리해. 이게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동 대리 제한이에요. 너희들 각자 따로 놀지 말고 뭉쳐. 공동으로
팔아 대리에 공동 대리로 제한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각자 따로따로 놀 수 있는데 갑이 특별히 너희들 안 돼. 각자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움직여. 공동으로 대리해. 이게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 그게 동네가 제한이에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안 나와요. 이게 나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기출 5법. 법조문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명 대리 있는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법조문 그대로 할만해요. 자 봅니다. 대리권. 자 대리제도란 첫 번째 줄. 법률행위 계약한 사람은 대리인을 하지만 이 대리인 의리한 매매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죠. 따라서 계약한 사람하고 효과를 받는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 이런 걸 대리라고 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위해서. 대리의 3가지 면입니다. 첫 번째가 대리권. 그 다음에 큰 목자 볼게요. 밑에 양거로 2번에 대리 행위 있죠. 이게 2번째 측면. 그다음 오른쪽 효과 귀속 3번째 측면. 목자 크게 봤어요. 3가지 측면. 자 대리권 임의대리 법정대리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건 대리권의 발생에서 나와요. 임의대리 법률행위 수권행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 수권행위 이게 의사표시 법률행위다. 그것만 간단히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를 임의대리 처음에 외워야 돼요. 임의대리. 그럼 임의대리 반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이걸 법정대리. 그래서 앞으로 법정이라는 2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법률 규정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법정대리.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내용 볼게요. 오늘은 원칙만 할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돼요. 자, 금지에 동그라미 빵 하세요. 이유는 괄호 열고 닫으세요. 마지막에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괄호 닫고. 그래서 대리인이 쥐가 쌍값에 사버리죠.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돼요. 하지만 예외 하나만 할게요. 본인이 허락했어요. 매수인 네가 사. 그러면 가능하겠죠. 허락했다는 얘기는 제값 주고 매수인이 대리인이 사겠다고 할 때 허락해 주겠죠. 따라서 본인이 허락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다. 오늘은 허락만 할게. 자 공동대리 법 전문보입니다.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된다. 거기에 별 하나만 하시고 별 하나.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말고 이제 공동대리 갈게요. 법 조문만 보면 돼요. 이건 조문 제목이 각자 대리죠. 각자 대리. 자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대리인이 A, B, C 여러 명이에요. 3사람입니다. 이럴 때 얘들은 어떻게 대리 행위를 하느냐 문제예요. 우리 법이 너희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라. 이게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각자 따로따로 계약하세요. 그거예요. 물론 한 놈이 하면 난 딴 사람은 못 하겠죠. 각자 따로 놀란 얘기예요. 서로 손잡고 다닐 필요 없다. 그거예요. 각자 따로 놀 수 있습니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하, 법 전문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의 법 규정을 이제 종종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에 나와 있는 소수로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대리하세요. 그러나 본인 갑이 수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정해버리면 각자가 이제는 본인을 대리할 수 없다. 앞에 소수를 부정.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가죠? 앞으로 법조문 읽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나오면 앞에 소수로를 부정하면 돼요. 반대로. 이게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 볼게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갑이 수권행위로서 너희들 각자 놀지 말고 머리 합쳐 공동으로 다녀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제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공동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은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여기에 별을 3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있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 이렇게 오면 돼요. 각자 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 외워버리면 돼요. 이해하고 외우고. 각자 따로 논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별 3개. 시험은 이게 나와요. 각자 대리가.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X 되겠죠. X.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 이것만 알면 무조건 맞죠. 자, 두 번째 측면 대리 행위 봅니다. 대리 행위는 대리권 두 번째 대리인들이 매매계약하는 거죠. 대리 행위. 대신해서 법률 행위 한다. 이게 대리 행위예요. 대신해서 법률 행위 한다. 대리로 법률 행위 한다. 대리 행위에서는 대리 행위 이 매매계약을 생각하시고 항상 사례로 이해해야 돼요. 대리 행위에서는 첫 번째 현명주의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가 교재는 없지만 목차만 제가 할게요. 대리 행위 이 매매계약에 어떤 하자가 있대요. 대리 행위 이 매매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사자. 세 번째가 대리인의 행위 능력 문제, 능력 문제 이 3개를 배우는데 오늘은 현명주의만 할 거예요. 현명 이름명 나타낼 현이에요. 보일 현. 대리인이 매매계약 대리 행위를 할 때는 현명해라. 그 얘기는 병 이거 내 아파트 아니에요. 나 갑 대리인이에요 라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계약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리에서 현명주의란 말이에요. 이 이름은 대리인 지 이름이 아니라 본인 이름을 말해요. 즉 나는 내 아파트가 아니라 나는 갑에 대리인이요. 대리인으로 파는 겁니다. 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알리란 얘기예요. 나는 갑 대리인 을이요 라고 병에게 얘기하면서 계약하란 얘기예요. 이게 현명주의예요. 법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그렇게 나와요. 현명주의. 문제는 당연히 대리인은 나 갑 대리입니다 하고 다니겠죠. 문제는 이놈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 병을 만났는데 지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즉 현명을 안 한 거죠. 현명 안 했어. 이때 어떻게 볼 것이냐예요. 효과. 병은 얘가 갑 대리인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물론 등기부 등본 보면 딴 놈 소유니까 뭔가 물어보겠죠. 자, 그거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대리라는 사실을 모를 확률이 높겠죠.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등기부 등본 확인해라. 그건 의무사항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부 안 보고 얘가 대리란 말도 안 하고 하면 얘 아파트인가 보네 하고 얘는 계약서 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그러면 얘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과했죠. 그럼 병 입장에 생각해 봐요. 이놈이 아무 말 없이 계약했어. 그러면 병은 대리란 사실을 안 밝혔으니까 얘 아파트겠지 하고 계약서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파트는 이놈 게 아니라 갑 거예요. 그럴 때 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면서 지가 대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이놈하고 아무 말 없으니까 이 아파트겠지 하고 믿은 병하고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나쁜 놈이지. 따라서 법은 이놈을 보호하지 않아요. 당연히 대리인이라면 나는 대리인이요? 내 아파트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해야지. 말을 하지 않은 이놈을 당연히 보호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법은 얘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계약하면
얘한테 책임지게 만들어요. 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너 임마 왜 말 안 했어? 책임져. 즉 이걸 법은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렇게 규정해놔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는 얘기는 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아니면 지가 사서 넘기든가. 이게 현명하지 않은 경우 우리 법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확인할게요. 대리행위 내용으로 가요. 조문은 1월 달에 볼게요. 자, 대리인은 의리예요. 상대방 병에게 대리행위로 할 때 항상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게 현명주의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 즉 무슨 얘기냐? 이거 내 아파트가 아니라 나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나 대리인이에요. 대리라는 사실을 알리란 얘기예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나는 갑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현명하겠죠. 법 조문 한번 볼게요. 제1항 대리행위 효력이 있죠. 첫 번째 조문 대리행위에서 제1항 대리인이 을이 지 권한 내에서 권한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그래서 대리 파트에서 권한 나오면 대리 권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대리인이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바로 현명하란 얘기야. 이거 내 아파트 아니라 나는 갑 대리인입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에 밑줄만 하세요. 이게 여기서 현명주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갑 대리인으로서 파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 계약이죠. 법률행위. 효과로 가버립니다. 대리인이 계약했죠. 나는 갑 대리인 의료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효과 기속이에요. 세 번째 측면. 직접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게 세 번째 측면에 관한 법 조문 근거 조문이에요. 계약은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했지만 이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게 효과 기속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봅니다. 밑에 두 번째 현명하지 않았어요. 즉 본인을 조문 제목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돼 있죠. 말이 어려워.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우에요. 법조문 봅니다. 대리인이 윗조문에 따라 대리행위할 때는 나는 대리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얘가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판 거죠. 그러면 시험에 이것만 나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 이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밑줄 그대로 나와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주는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 자기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거기다 별 하나만 하세요. 각각 별 하나. 그래서 오른쪽 내용 있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나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오케이. 효과 기소.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귀속. 그렇죠. 본인에게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 법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귀속.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봐봐요. 계약은 대리인이 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하죠. 그러면 효과는 두 개가 있어요. 주된 효과하고 부수적 효과라는 게 있는데 매매계약의 주된 중심된 효과는 당연히 채권 채무예요. 소유권 주고 돈 주세요. 대금 채권 주된 효과. 부수적 효과는 뭐냐면은 혹시나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기타 부스러기 효과를 말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나중에 보니까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또 잔금을 이놈이 안 줘요. 그러면 잔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가 있죠. 즉 이 매매계약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럴 때 이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를 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가비하느냐 그 문제예요. 아주 중요해요. 계약 체결했어요. 얘가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죠. 얘가 잔금 안 줬어요. 그러면 지가 계약 체결하고 막 만나고 있으니까 전화하고 하니까 한 달 줄게요. 잔금 주세요. 안 줬어. 그러면 대리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이 잔금 채무 불이행할 때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죠. 한번 최고했겠죠.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 대리인은 절대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이유 모든 효과가 다 본인에게 귀속돼요. 주된 효과, 채권, 채무 등 부수 효과, 취소, 해제 등 모든 효과는 다 본인. 따라서 아주 중요해요. 본인만이 이 계약을 취소로 날리고 해제로 날릴 수가 있어. 취소, 해제는 처분행위예요. 계약을 없애버리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에요. 처분이야, 처분. 본인만이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고 해제로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은 계약은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을 취소나 해제 등으로 날려버릴 권리는 주지 않아요. 오로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날릴지는 처분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걸 기억하면 돼. 모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가 다 본인. 이걸 외워요. 모든을. 이 모든은 주된 효과든 부수 효과든 다 본인. 그럼 부수적 효과가 뭐냐? 취소 해제. 취소 해제 같은 것도 다 본인. 결국 이걸 이해를 통해서 이걸 외우는 거야. 본인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다. 결국은 본인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면 이걸 외워야 돼. 모든 효과가 다 귀속되니까 이제 흘리는 거야. 그렇지. 취소 해제도 본인만 취소 해제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은 이제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취소 해제권 없다. 대리인은. 이거 하나 더. 취소나 해제는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취소 해제를 못해요. 이유는 두 개예요. 모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니까 취소 해제도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는 안 돼. 이렇게 오시든가. 이렇게 두 번째 외우는 방법. 대리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이 외워요. 왜냐? 나중에 계약법 총론에서 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걸 배우는데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제3자는 취소 해제권이 없어요. 수익자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줘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되니까 여기서부터 외워요. 당사자 아닌 사람은 절대로 취소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대리에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 본인하고 상대방. 이 두 놈이 계약 당사자예요. 대리인은 계약서는 썼지만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이놈이 매도인이고 이놈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예요. 따라서 대리인은 행동만 할 사람이지 절대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매매계약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측면인 효과 귀속은 주된 효과든지 부수적 효과든지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나온다. 취소 해제 부수적 효과가. 취소 해제 다 본인만 할 수 있고 절대 대리인은 할 수 없다. 당사자 아니니까 절대 대리는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오케이. 효과 기소. 두 번째, 대리인은 절대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로 날려버리거나 해제로 날려버릴 권리는 없다. 여기 별 3개예요. 별 3개.
어떻어요? 대리인이 없다. 그 옆에 본인 있죠? 본인에게 모든 법률 효과 기준 첫 번째 줄 위에 여백 화살표하고 그래서 본인만 취소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본인만 취소 해제할 수 있지. 연결시켜.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다. 이렇게 서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본인만. 대리인은 절대 못해요. 본인만 취소. 이거 엄청 잘 나와요. 본인만 취소 해제할 수 있다. 거기도 별 3개 따로 하세요. 서로 각자 나와. 각자 자주 나오니까 취소 해제는 본인만 엄청 중요해요. 괜히 제가 별 3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 없다. 오케이.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빨리 끝낼게요. 지금 끝내고요. 쉬었다가 마지막 복대리하고 목권대리 하면 오늘 마칠 거야.